예,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아침 11시 한 반이 정도 되었는데요. 어, 제가 요즘은 좀 아주 몸통 인문학 발견을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좀 약간 흥분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한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문명학술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연구를 거듭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이라든지 리그베다, 그 다음에 우파니사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겸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는 인도라고 많이 불리지만은 그 인도, 네팔, 부탄, 기타, 티벳 이런 강력들이 천척국의 뭐냐면은 아주 핵심적인 그 중요 지역이기, 강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강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인도, 네팔, 기타 부탄, 티벳 이런 지역에 가지고 있는 천축국의 그 사상이,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과 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동양의학이라고, 동양사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할 길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그 공부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정도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으로부터 뭐냐면은 출발하는 공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삶의, 인간이 오랜 굴곡 속에서 지내온 그런 그 생활 철학과는 유리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천추 그 환인 시대를 우리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의학, 학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양의학을, 서양 철학과 서양의학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을 하고, 우리가 인도 철학과 의학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 이 복원사업으로서 뭐냐면은 인도 철학과 인도 사상, 인도의 뭐냐면 아유르베다 의학, 그 다음에 우파니사드 철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한국사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이게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몸통 인문학 발견, 지금 현재의 챕터는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냐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적어야만이 정리가 되고 공부가 되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아유르베다 의학은 생활의 지혜 의학이고,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천축국의 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체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 하면은 서양 의학은 구조와 기능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뼈와 살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아유르베다 의학인 여기에다가 뭐냐면 신진대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신진대사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서양의학에서는 이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을 전체로 잡고 그 신진대사의 영역을 뭐냐면 기관과 조직이라는 것을 또 나누어서 뭐냐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 내용도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서양의학에서 아까 신진대사에 들어가는 그 기관은 우리가 한 10가지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외피계, 근육, 골격계,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그 다음에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그 다음에 경락계, 이게 14경락이 이제 동양의학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뭐냐면 우리가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혈압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유르베다 그 의학은 인체를 뭐냐면 구조와 기능과 신진대사로 이렇게 뭐냐면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의학의 개념도 뭐냐면은 서양의학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의학이 플러스 영성의 가미, 이것이 뭐냐면 서양의학이고요. 우리가 또 천축국의 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은 4가지로 이제 나누는데요. 육체 플러스 감각 플러스 마음 플러스 영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잘 또 분석해 보면 이 서양에서 말하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성적 의학과 같이 이렇게 뭐냐면 그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영성의학이 1998년도에 이제 들어온 거지만은 그 이미 뭐냐면은 이 5000년 전에 뭐냐면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이미 영혼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 영혼과 정신을 같이 설명해야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학에서는 골장의학에서 처음으로 뭐냐면은 이 그 환구사 복원사업으로서 이 그 정통의학을 복원하는데요. 우리는 신체적, 사회적, 신체적, 사회적, 이성적 의학이라서 초상적, 예, 초상적은 가상적이고 정신적이라 제가 표현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냐면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추상마음으로 이렇게 뭐냐면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만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은 서양의학과 아유르베다 의학을 아우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서양의학이 뭐냐면은 모순점을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이 감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정과 관계되는데요. 우리가 히노에락 여부라는 이게 4단 7정에서 나오는 7정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감각적인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육체는 감각의 영향을 받고 그 육체의 감각의 영향은 다시 마음의 영향을 받고 또 마음은 정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뭐냐면은 이 아유르베다는 벌써 5000년 전에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에게 감각적으로 이제 이게 받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또 구별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4단위를 해가지고 척은지심, 십이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이 가지는 뭐냐면은 도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거는 인간이 가지는 도. 이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다른 부분인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 아유르베다 의학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학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옳고 그름은 이거는 내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편이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 진리라고 표현하고요. 권성진악도 뭐냐면은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늘이 뭐냐면 권성진악은 불변인 것입니다. 즉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는 뭐냐면은 질서, 하늘이 가지는 양심, 하늘이 가지는 뭐냐면은 윤리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뭐냐면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냐면 바꿀 수 없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말한다는 희노애락 애요구에서 말하는 인간이 가지는 그 권선진악은 뭐냐면은 그 상대적인 진리 측면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권선진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준 그 권선진악에 대한 그 가치와 그걸 양심이라 그러는데,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한 권선진악에 대한 판단과는 이것은 그 구별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학문을 하는데 그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 의학은 바로 이 고대 우리가 천축하는 시대에서 이 발전하고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 학문인데요. 우리가 고대 인도가 아니라 고대 천축국이라 보시면 되는 거. 왜냐하면 신두, 힌두, 연독, 천축이 다 거기 인도이니까 인도. 예, 지금 현재는 신두, 힌두, 인도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환구사, 보건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폭넓게 뭐냐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 의학은 고대 인도 또 갈로 열고 천축의 뭐냐면은 과학, 종교, 철학인데요. 이 유러라는 것은 이걸 뭐냐 우리가 삼의 지혜라는 것이죠. 삼의 지혜. 삼의 지혜를 뭐냐면 베다, 깊숙이 들여다본다. 베다가 우리 한국 사상에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다라는 말이면 리그베다, 아유르베다, 베다라는 경제는 전부 다 뭐냐면은 한국 사에서 나온 뭐냐면은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르는 것은 삼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베다는 것은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물의 지혜를 깊숙이 들여다봐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을, 그걸 뭐냐면은 우리가 아유르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뭐냐면 리그베다가 아유르베다의 시기고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이고요. 두 번째 고대 인도는 천축국이죠. 과학, 종교, 철학이고요. 세 번째는 이 아유르베다는 상키아 학파에서 창조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창조이론도 우주 창조론에서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우리말 속에서 우주를 두루두루 깔아 놓았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사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뭐냐면 깊숙이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세계 학문을 뭐냐면은 접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네 번째, 종교적 수행과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종교적 수행과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남방문화권의 순다 환인 때는 종교적 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차이점인데요. 천추한인 시대 때는 뭐냐면은 우리의 말의 뿌리를 뭐냐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에 빠져 가지고 종교적인 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훈련, 명상 같은 게 요구받았지만은 태초에는 뭐냐면은 그 순다환인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요구받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보살사상, 이런 보다사상, 하다사상, 베다사상, 수틀렸다 사상, 이런 것들만 뭐냐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순다환인 시대와 천축환인 시대의 사상적인 차이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남성 에너지, 이걸 시바라 그러죠. 시바, 여성 에너지, 삿띠라 그랬는데 이 남성 에너지와 이제 여성 에너지로 이제 구분했고요. 그 천추 환인 시대 때 인도에서 사상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프라그 라티라 해가지고 어머니 자궁 속에서 뭐냐면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이죠. 즉 생명 사상을 뭐냐면은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 사상은
우리의 뭐냐면은 그 태고사의 순다 환희 시대 때 불자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 태장 사상, 불자 사상, 생명 사상, 포태, 뽀자기, 포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세 가지 이제 아유르베다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본질, 운동, 비활성, 예, 본질, 운동, 비활성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균형 있게 맞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산스크리트로 표현은 본질은 시트바고 운동은 라자스고 비활동은 타마스라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는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그 세 가지 속성에서 본질, 운동, 비활성에서 우주의 이제 지성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에고가 나타나고 그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이죠. 에고가 나타나고, 여기서 다섯 가지 또 감각 기능, 또 다섯 가지 운동 기관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해필이면 다섯 가지의 감각 기능과 다섯 가지 운동 기관이라고 말했을까? 예, 우리가 뭔가 여기서 뭐냐면은 오행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율곤이 윤재 선생님의 표현을 들자면은 이미 뭐냐면은 12,000년 전에 천축하는 시대 때 뭐냐면은 오성의 원리와 음양의 원리가 이미 발견되었다고 말하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특별히 그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창조 유지 파괴되면서 뭐냐면은 그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상의 소리, 하늘의 소리, 바로 옴이라는 것이죠. 예. 여덟 번째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우리가 이런 아유르베다 그 사상, 그 의학이 행해지는 걸로 봐서 이 지역이 뭐냐면 과거 뭐냐면 천축 한인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홉 번째, 아유르베다 다섯 가지 요소로서는 우리가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는 에테르, 공기, 불, 흙, 물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순다 환인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사라진 무제국, 무제국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 메다에서 뭐냐면은 이 메다라는 것은 깊숙이 사물을 집중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집중한 것을 뭐냐면은 숯에서 뜰는 기술이, 이것이 뭐냐 숯이다 기술이라는 것이죠. 의학은 바로 숯이다는 기술에서 집중하다는 뜻에서 뭐냐면 메다가 돼서 이게 메디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다 환인 시대 때 메다에서 숯이다 집중하다는 뜻이고요. 아유르베다 사물의 삶의 지혜를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한의학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의 그 히포크라테스 그 뭐고 이 의학으로 발전해 갔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의 뭐냐면 황구사 복원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제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주 창조자인 브라흐마가 이 브라흐마도 바로 우리의 순다 환희 시대 때 불다 사상에서, 야오 사상에서 우리가 나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아유르베다 개념을 연구하다가 보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체내의 모든 에너지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고요. 육체적인 세약이나 질병의 효과에 대처할 수도 있고,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뭐냐면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유르베다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유르베다 사상은 바로 아유르베다의 뭐냐면 철학과 학문이 같이 업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도의 아유르베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천축 아유르베다 사상이다. 천축 아유르베다 의학이다. 천축 아유르베다 학문이다. 이렇게 아셔야만이 저보다도 뭐냐면은 사실에 근접하는 그 학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우리가 한국사를 복원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사라진 무제국 순다대류 그다음에 순다환인 시대 때 4, 5만 년 동안 일어났던 뭐냐면 남백문화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빙하기에 사간빙기에 1만 8천년에서 1만 1000년 사이에 혹독한 뭐냐면은 추위와 그 다음에 빙하로 인해서 이 고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북방 문화권의 탄생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줄기를 찾을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의 사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천축의 아유르베다, 천축의 뭐냐면은 철학, 천축의 뭐냐면은 학문 이런 것들을 뭐냐면 우리가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불교도 바로 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자이나도 공부할 수 있고 바라문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말하는 뭐냐면은 권선진학과 인간이 인식작용에 의해서 나타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권선진학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뭐냐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고대사를 우리의 상고사 우리의 태고사를 뭐냐면 복원하는데 크나큰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그 역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평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몸통 문화 발견 이제 아유르베다 파트에 들어와서 특별히 뭐냐면은 이러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